자, 지하철 연장 운행도 하고 네. 증차도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집에 댁에 돌아가실 수 있는 조건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평화롭게 집회에 참석을 하시고 나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질서 있게 해산을 하는 모습 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내자동 로타리와 광화문 시위 현장을, 집회 현장을 화면 분할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내자 로터리에서 2시간 넘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불상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네. 비교적 안전한 모습으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경찰관과 몸싸움 벌이는 것에 대해서 자제해라. 경찰관에게 방패를 뺏은 것도 돌려주고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평화로운 집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광화문에서는 여전히 가수들의 이 문화 공연과 함께 평화로운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 얘기를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까 내일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90초 녹화 사과와 9분 담화, 그리고 13분간의 국회의장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더 뛰어넘는 박근혜 대통령의 훨씬 더 진전된 모습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이 무거운 100만 명의 시위 함성을 박근혜 대통령이 들었다면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뭔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네. 이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윤관 부장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아까 예상을 뛰어넘는 국민의 뭔가 요 정도 나오겠지? 이걸 뛰어넘는 뭔가 내일 또는 모레 대책이 나와야 된다면 정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뭐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답이 뭐냐. 예. 네.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좀 얘기도 듣고 했는데 각자 다 주장이 다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거국 내각 총리에게 예를 들어서 군통수권까지 주는, 외치까지 다 주는 그런 형태, 예를 들면 일종의 대통령 권한대행 정도가 되는 정도 수준의 어떤 권한을 준다. 네. 뭐 했을 때 과연 그런 대통령 권한대행에 준하는 총리를 여야가 합의해서 내세울 수 있느냐? 네. 과연 누구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남은 1년 3, 4개월 동안 이런 비상체제로 1년 3, 4개월을 끌고 갈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저 100만 군중들은 동의할 거냐?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사안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즉각하야 하냐? 이건 또 더 전국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네. 청와대나 뭐 일부 일각에서 얘기되는 탄핵 절차, 이것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생각에는 일단 대통령의 정착적 용어로 하면 프레지던시가 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건 인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수습할 건지에 대한 논의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나는 이거 하겠다, 나 탈당할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탈당까지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여야 대표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 만납시다 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제로 새누리당 지도부 교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다면 내가 그 국회 추천 총리에 어떤 권한을 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카드까지도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의 임기를 과연 끝까지 채우는 문제까지 갈 거냐 아니면 네. 이런 비상적인 상황을 한 6개월 정도만 가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런 어떤 촛불의 어떤 에너지를 그냥 대통령 한 명 물러나게 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떤 국가적 발전의 동력으로 또 삼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개헌 문제도 정치권이 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헌 문제까지 포함한 그런 어떤 여야청의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회의장을 딱 13분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지금 대통령이 과연 이제 소통을 하려는 자세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정영환 부장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영수회담 하더라도 저는 좀 끝장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상 보면 사람들과 대화를 오래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결국 자기네 마음 속의 속내를 좀 솔직히 털어놓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민들 앞에 나와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딱 4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집권 4년 동안 딱 단 4번밖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말 이거는 너무나 본인이 직접 국민들한테 나서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번에는 아까도 정말 획기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 앞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 나와서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속내를 좀 털어놓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런 것들도 여야 영수회담 하더라도 단지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정말 하루를 지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결론을 내리고 자기의 마음을 좀 속내를 솔직히 나는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했는가 부분에 대한 것들 좀 꺼내서 보여주는 네. 저는 그런 게 있으면 국민들도 좀 이해하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여전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할 만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하야하면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혼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각차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 하야하라 그랬을 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안 하면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까요?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한테 외교권 등 모든 걸 다 맡긴다. 그건 현행 법률상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맡기는 방법을 찾으려면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헌법을 개정해서 총리한테 그걸 다 주든가 그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행법상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혁명적인 방법. 선언하면 안 아니 됩니까? 선언한다고 국회적으로? 그래서 선언한다고 대통령 헌법을 무시할 수가 있나요? 대통령은 취임식 때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이 취임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헌법을 무시하고 거기에 헌법에 규정된 그 여러 가지 권한들을 다 총리한테 주겠다고 그래서 그 취임이 아니라. 대목에서는 약간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근데 그게 외치를 이제- 들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근데 그게 야당의 주장인데 제가 보기엔 야당의 주장인데 저희도 헌법 공부 좀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거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총리한테 준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그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 혁명적인 상황은 그러나 지금은 혁명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몰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정리하는 수습 체계에 있어서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하야를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국회는 국회가 가진 권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 탄핵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자, 거죠.